안녕하십니까? 축구와 역사 KMSTV입니다. 명량해전,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적의 전투. 우리는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끈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을 늘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의 기적적인 승리로 인해 겁쟁이라는 조롱을 비롯해 온갖 욕을 들었던 한 인물이 존재하는데요. 그 인물은 바로 배설이라는 장수입니다. 사실 그가 명량해전을 앞두고 보인 행동과 그로 인해 맞이한 최후를 생각한다면 이 인물이 충신이었다느니 명장이었다느니 하는 수준의 재평가까지는 다소 무리수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가 단순히 겁쟁이 또는 비겁자라는 평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하여 배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설이라는 인물이 대중매체에서 겁쟁이 내지는 비겁자로 묘사되기 때문에 그의 배경이 어떤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배설의 집안에 대해 설명하자면 일단은 양반 집안이었습니다. 배설의 아버지는 배덕문이라는 인물로, 배덕문은 명종의 시대에 문과에 급제한 관리였으며 임진왜란 시기에 의병장으로 활동하는 인물입니다. 또한 배설에게는 백원과 배집이라는 형제가 있었고, 삼형제 가운데 배설과 배집은 무과에 급제했다고 합니다. 배설은 전쟁 초기에 경상우도 방어사 조경의 군관으로 활동하였으나 조경이 패배하여 부대가 와해되자 배설은 향병을 규합하여 외적과 대항하였습니다. 향후 행보를 보면 배설은 성주성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아버지인 배덕문이 성주성 전투에 참여한 것을 볼 때 배설은 의병장이었던 아버지 배덕문과 함께 행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헌데 이 전투에서 배설은 의병장 출신으로 첨지에 임명되었던 김면과 갈등을 빚었고, 배설은 전투 도중 김면의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인해 조선군이 피해를 입으면서 곤장을 맞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징비록에 따르면 당시 배설은 김면에게 처벌받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후 배설은 군공을 세워 합천 군수, 선산 부사 같은 관직을 역임하였으며 진주에서도 목사로 활동하였는데, 실록에 따르면 반년 정도 되는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주를 떠나려는 배설을 백성들이 울면서 가로막았다고 합니다. 또한 선산 부사로 활동하던 시기에 배설은 금오산성을 중수하였는데, 단순히 산성을 중수한 것만이 아니라 성내의 구정칠택이라고 하는 우물과 연못을 파놓음으로써 성내의 수원 공급이 원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금오산성은 이후 도채찰사로 임명되었던 이원익이 군의 본영으로 사용할 정도로 전쟁 내내 중요한 요충지로 자리매김하였다고 합니다. 원균이 이순신과 갈등을 벌인 끝에 충청병사로 부임하게 되자 경상우수사 자리는 배설이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배설은 수질이 있었기에 수전에 적합한 장수는 아니었으나 당대의 배설만큼의 능력을 지닌 장수의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배설이 경상우수사로 부임하게 되었죠. 그 시기는 조선왕조실록과 난중일기로 볼 때 1595년으로 예상되나, 도중에 배설은 몇 가지 문제가 있어 소환되었고, 일이 해결된 후에 금오산성으로 돌아가 이원익을 보좌하다가 다시금 경상우수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해당 시기에는 조선군과 일본군이 휴전 중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전투가 없었으며 배설 역시 실질적으로 수전에 참여하진 않았습니다. 만약 배설이 수전에 참전했다면 아마 이순신 장군이 가토 기요마사를 잡기 위해 출정했을 때 동행한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순신 장군이 원균의 모함을 받아 파직되어 백의종군을 하게 되고, 원균이 이순신 장군의 후임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 사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칠천량 해전이 시작됩니다. 원균은 7월 5일에 출정하여 이혁기와 최호, 배설 등과 합류해 160여 척의 선박을 이끌고 나아갔고, 결과는 아시다시피 일본군을 상대로 말로 설명하기 힘든 졸전을 벌인 끝에 조선수군이 괴멸됩니다. 이러한 참패가 벌어진 칠천량해전 당시 배설의 행적을 난중잡록과 선조실록, 그리고 징비록과 연려실 기술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선 난중잡록에 따르면 칠천량해전을 벌이기에 앞서 조선수군의 유일한 전과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기록에 따르면 배설이 선봉에 섰으며 다른 장수들과 함께 힘을 합쳐 일본군과 접전을 벌인 끝에 8척의 선박을 격침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후 원균의 지속적인 삽질로 인해 제대로 된 싸움도 없이 조선수군은 20척의 선박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추태로 인해 권유로운 원균을 질책하며 곤장으로 두들겨 팼고 원균은 지 분에 못 이겨 술을 퍼마시면서 전장에 나아갔는데 여기서 또다시 12척에 달하는 선박을 전투도 없이 잃어버립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배설은 원균에게 퇴각을 요구하였고 이는 선조실록과 증비록, 연려실 기술에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균은 배설의 퇴항 요청을 무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칠천량해전에서 조선수군은 일본군을 상대로 졸전을 벌인 끝에 괴멸되고 맙니다. 여기서 배설은 자신의 지위를 따르는 12척의 선박을 이끌고 전선에서 무단 이탈하는 행위를 보입니다. 사실 이것은 군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결코 잘한 행동이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균의 행태로 볼 때 배설이 12척의 선박을 이끌고 전선을 무단 이탈한 것은 조선수군에게 있어서 오히려 다행인 일이었죠. 더군다나 칠천량해전으로 인해 수군이 괴멸된 상황에서 배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대일록에 따르면 배설은 도주하는 과정에서 한산도를 경유하여 그곳에 있는 모든 군사기밀과 군량, 무기를 전소시켰다고 하며 증비록에서는 배설이 한산도의 본영을 불태우는 것도 모자라 백성들까지 배에 태워 피난을 시켰다고 합니다. 비록 난중 잡록에 따르면 한산도에서 미처 도피하지 못한 백성들이 일본군에게 도륙당했다는 기록이 나오기는 하지만 충격적인 패전으로 인하여 수군이 괴멸당해 본인 수중에 남아있는 전함도 12척에 불과한 마당에 모든 백성들을 배에 태우고 도주하기는 쉽지 않았을 터이니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칠천량해전 이후 이순신이 돌아온 시점부터 배설은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난중일기에 따르면 배설이 멀미를 핑계대며 겁을 먹은 채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고 묘사됩니다. 심지어 왕의 교서에 숙배하지 않는 이상행동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불충의 죄였고 이순신 장군은 이를 매우 괘씸히 여겼다고 합니다. 배설은 이순신 장군과 달리 지속적으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는 것을 피하고자 하였고 결국 이순신 장군에게 병을 핑계로 땅에서 요양해야겠다고 이야기한 뒤에 탈영해버립니다. 그의 탈영에 대해서는 명량해전 이후 실록에도 언급되는 부분이므로 명백한 사실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1599년 선조에 의해 배설에 대한 처형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배설은 숨어 있었으나 아버지 배덕문과 아들 배상충이 인질로 잡힌 탓에 권율에게 자수하였고 결국 처형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배덕문과 아들 배상충은 무사히 해방되었죠. 배설은 당시 전시 탈영 이외에도 불온한 무리를 모아 역모를 꾀한다는 죄명까지 뒤집어 썼는데 의외로 역모죄를 뒤집어 쓴 것 치고는 굉장히 빠른 11년 만에 신원되었으며 병조 판서로 추정되었습니다. 의외로 배설의 능력은 당대의 괜찮은 편을 넘어 유능한 쪽에 속했습니다. 선조실록에 따르면 다른 누구도 아닌 유성룡이 배설을 우도병서로 추천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배설과 함께 언급되는 인물이 다른 누구도 아닌 곽재우였습니다. 물론 김득이 곽재우와 달리 배설은 인심을 얻지 못했다고 태클을 걸자 유성룡이 곽재우를 더 밀어주는 태도를 취하긴 합니다. 하지만 곽재우와 함께 유성룡의 추천을 받아 우도병사 후보로 올라갔다는 것만으로도 이는 배설에게 능력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죠. 실록에 따르면 유성룡 이외에도 김우홍이라는 인물이 배설을 추천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배설은 곽재우하고 나란히 언급되는데 김우홍은 배설이 곽재우와 박진하고 더불어 군의 대장이 될 적임이라고 선조에게 간하였죠. 또한 칠천량해전 발발 이전까지의 난주일기 기록을 살펴보면 의외로 이순신 장군 역시 배설을 딱히 부정적으로 보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1595년 6월 13일에서 15일 사이에 기록된 난주일기 내용을 살펴보면 배설이 탈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안타까워하며 마음이 불편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죠. 물론 칠천량해전 이후에는 그에 대한 이순신 장군의 병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이순신 장군은 배설이 겁쟁이라고 욕하고 아첨을 통해 감당하지 못할 자리에 앉은 위인이라면서 대차게 까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일단 배설이 겁쟁이였다는 통념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설은 이미 육지에 있을 당시에 향병들을 규합하여 왜군과 싸웠다는 기록이 있었으며 군공을 세워 합천 군수가 되었다는 기록이 존재하고 수전에 익숙하지 않았음에도 칠천량해전의 서전에 해당하는 전투에 선봉으로 나서서 전투를 치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선봉이라는 위치는 아시다시피 전공을 세우기도 쉬운 자리지만 동시에 전투가 벌어지면 가장 죽을 확률이 높은 위치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전투를 치른 장수가 겁쟁이일까요?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능력적인 부분도 생각보다는 괜찮은 축에 속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유성룡이나 김우홍 같은 이들에게 인정받는 무장이었다는 점이나 흩어진 지방군을 집결시켰다는 언급, 그리고 천생산성과 금호산성을 훌륭히 중수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성주성 전투와 칠천량해전의 서전에서 군공을 세우고 칠천량해전 패전 이후 뒷수습을 성공적으로 해낸 것을 보면 배설이 무능한 장수라고 보긴 힘듭니다. 다만 김늑이 곽재우와 배설을 비교하며 말하길 곽재우와 달리 배설은 인심을 얻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 인심을 얻지 못한다는 부분이 살짝 애매합니다. 진주에서 배설은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수령의 모습을 보여줬으며 칠천량해전에서 패전하여 도주하는 와중에도 한산도의 백성들을 피난시킬 정도로 배설이 백성들을 위해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준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름 해석을 해보자면 저 인심이라는 표현은 백성의 마음을 얻는 능력이 아니라 대인관계 관리 능력 혹은 리더십 능력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배설은 능력이 제법 괜찮은 것과 별개로 성격이 교만하고 반골 기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배설은 김면과 원균에게 반발한 행동을 취하였으며 이로 인해 조선군이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또한 배설은 1595년쯤에 탄핵당한 적이 있는데 실록에 따르면 그가 교만한 장수의 대표격이라고 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배설의 기질은 성주성 전투 당시에는 조선군에게 피해를 입혔고 칠천량해전 당시에는 되려 조선군에게 기사회생의 여지를 남겨주었죠. 그러나 칠천량해전 이후 배설의 행보는 아무리 봐도 정상이라 보기 힘듭니다. 물론 배설이 PTSD나 공황장애를 앓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이때부터 배설은 이순신 장군에게 비협조적으로 행동하고 선조의 교지에 숙배하지 않는 등 그의 성격적인 단점이 극대화된 듯한 모습을 보여주죠. 더군다나 기어이 탈영까지 감행하니 그와 관련된 긍정적인 점이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배설에 대한 평을 종합해보자면 군을 수습하는 능력이나 전투에 대비하는 능력은 당대 조선 측 인물들 중에서도 상당한 수준이었으며 통상적인 전투에서는 원균 따위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준수한 무장으로 겁쟁이라고 평가받기에는 무리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했던 성격이 여러 곳에서 문제를 일으켰으며 그가 칠천량해전 이후 보여줬던 행동은 정신적 질환이 있었을 가능성을 감안해 이해할 수는 있어도 충신 혹은 영웅이었다는 평을 받게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의외로 배설이 백성들에게는 꽤나 괜찮은 인물이었을 거라는 추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